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가 그 생물학, 캠벨 생물학의 세포 구조 파트를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보시는 게 6장 내용입니다. 6장. 지난 시간에 5장을 다 봤습니다. 자, 구조를 볼 텐데 세포의 구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얘가 뭐 한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출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잠깐 이제 여기서 잠깐 필기를. 자, 우리가 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를 이렇게 할 때 영역이라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처음에 합니다. 영역. 그래서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진정 세균 영역, 다른 하나가 고세균 영역, 다른 하나가 진핵 생물 영역이거든요. 영역. 그래서 이 영역을 나눴을 때 이렇게 이제 애들이 구분이 된다. 그 다음 분류를 이렇게 더 사실 해나가다 보면 영역 다음에는 개, 자, 그 다음에는 문, 강,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종이 제일 아래에 있죠.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계, 영역이라는 것으로 분류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면 진핵생물 영역을 그러면 더 아래로 약간 더 퍼뜨려 보자 라고 하게 되면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균계. 제가 균계 이렇게 하면 균은 뭐라고 그랬더라? 지난 시간에? 곰팡이와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 감 잡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 퍼지면 퍼질수록 아래로 더 내려가서 우리 사람이라는 종도 여기 어딘가는 적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 어떻게 이제 분류를 했을까? 분류를 한 건 어떻게 했을까? 자,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분류학을 할 때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할 텐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네? 같이 묶자. 발이 4개 있어? 그럼 사지류로 묶자. 뭐 이런 식으로 묶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DNA 염기 서열, 아미노산의 서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DNA 핵산 이런 것들의 유사성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분류를 사실은 또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분류가 된 어떻게 보면 체계예요. 자, 그때 우리가 구조에 대한 걸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태적으로 뭔가 보고 있잖아요. 그 구조를 세포 수준까지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세포 수준까지.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을 우리는 원핵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원핵생물, 원핵세포. 그래서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둘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때는 진정세균을 중심으로 원핵세포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원핵세포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진정세균. 그 중에서도 또 진정세균이라는 애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제일 잘 나오는 게 대장균이라는 애를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진핵생물이라는 것은 원핵생물과 비교되죠. 얘는 핵이 없으니까 원핵생물이라고 불렀고, 얘는 세포를 보니까 그 안에 핵이 있어서 진핵생물을 부른 거예요. 그럼 얘들은 이제 다 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분류체계에서 다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진핵생물을 보겠다, 관찰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얘하고 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핵생물은 말 그대로 진핵생물인데 얘를 중에서 얘를 볼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종이 진짜 많거든요. 2억 종이에요. 2억 종의 세포의 구조를 말해봐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은 이건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2억 개를 말하다 보면 아마 몇십 년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찾아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얘의 구조는 핵이 없는 구조인데 독특하게 핵이 없는 애들 중에 진정 세균 중에 주로 대장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이란 것은 원핵 생물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세포 형태로 봤을 때 전혀 다른 구조예요. 그랬을 때 식물과 동물의 세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다. 식물도 더 나눠지겠습니다만 크게 얘를 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동물 세포는 당연히 사람 거를 가지고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 체계라는 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보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핵 생물이란 걸 얘기할 때에는 그 중에 진정 세균 중에 주로 대장균이라는 애를 또는 그와 이제 거의 공통적인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 그림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핵 세포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원핵 세포. 원핵 세포. 근데 이 원핵 세포라는 애들은 핵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포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진짜 핵이 없으면 뭐 가짜로 핵이 없는 것도 있나요? 이게 그대로 번역해서 그런 건데, 그죠? 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핵 생물이라는 것은 진짜로 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실은 진핵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원핵 세포는 핵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 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인지질 이중충의 막. 그 안에 용액이 차 있습니다. 용액이 차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원핵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용액이 차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용액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더 조사하면은 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용액이 꽉 차 있어요. 자, 바깥쪽에 뭐가 있을까? 자, 인질 이중충에 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막의 바깥쪽을 보니까 이 바깥쪽에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쪽에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세포벽. 그래서 세포막의 바깥쪽에 세포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원핵세포라는 애들은. 진정세균이라고 하는 애는 이 세포벽이라고 하는 애가 이 세포벽으로 되어 있는 이 세포벽이라는 것이 진정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세균은 우리가 거의 얘기 안 하겠지만 걔는 슈도펩티도글리칸이라는 약간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세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세포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요 진정세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분류체계는 뒤에 또 한번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분류체계 최종적으로 다룰 때 할 거예요. 자, 지금 세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진정세균입니다만 이 진정세균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세포막이었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었습니다.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 이중충의 막이죠.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라고요? 펩티도 글리칸. 이렇게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뭐 느낌 좀 옵니까? 펩티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 5개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글리라는 말은 요거는 글라이, 당. 그래서 탄수화물 당 성분 2개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위체를 이루는 애들이 막 이어져 있어요. 그게 사실은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것인데 걔가 바깥쪽에 벽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세포벽은 이제 바깥쪽에 있고 세포막은 안쪽에 있고 더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용액이 있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겨본 것이 바로 세균이라는 겁니다. 세균이라는 것이 왜 벽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세균이 우리 물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삼투 현상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은데 삼투압이 높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거든요.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용질의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세균의 안쪽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많은 용질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자기의 세포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세균이 물을 계속 갖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 안쪽으로 그 물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 벽이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가요? 내가 오늘 생수를 샀어? 먹었어. 놔뒀어요. 제 입에 혹시 세균이 있었다면 안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럼 순수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터져야 돼. 근데 안 터지죠? 벽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증식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나요? 그죠? 그럼 다음번에 먹을 때는 많은 양의 세균을 들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먹을 때 입에 대고 놔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용액 안에는 뭐가 있을까? 용액 안에 뭐가 있을까? 자,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용액 안에는 이런 물질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균에 염색체 해가지고 했어요. 세균 염색체. 염색체라는 것은 원래 염색이 되는 물질일 텐데,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면 그 안에 DNA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DNA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DNA가 들어있다면, 그걸 염색체라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도 거의 DNA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염색체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핵양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핵양체라는 곳에는 염색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그 아래에 보시면은 리보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막 점점점점점 찍혀 있을 거예요. 뒤에 가면 리보솜의 구조를 눈사람 모형처럼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워낙 작고 하니까 눈사람 모형처럼 그리지도 않고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찍어 놓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리보솜. 두 가지만 있네요. 그죠? 나머지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쓰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뭐 단백질도 저 안에 있을 것이고 성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쓰질 않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용액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한 게 염색체를 얘기했네. 염색체는 DNA인데 그 DNA가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 고리형 DNA. 자, 고리형 DNA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리라는 겁니다. DNA는 이중 나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중 나선이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나선이 이중 나선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다 이어져 있는 이런 게 고리형 DNA. 자, 이 고리형 DNA가 사실은 되게 크거든요. 고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걔를 마구 포개가지고 접어가지고 놔두면 저 그림에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처럼 막 얽혀져 있는 그림이 좀 보이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는 리보솜이 있다고 그랬는데 리보솜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둘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게 보통은 이제 리보솜이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 두 개의 이제 우리가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뒤에 S라는 자를 이걸 붙이거든요. S. 이건 사실은 친간계수여가지고 우리가 뭐 이러한 어떤 시험관 안에다가 용액을 집어넣어주고 리보솜을 떨어뜨리면 얘가 떨어지는 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닌가. 사실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빨리 떨어지고 작으면 잘 안 떨어지는 형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속도의 개념처럼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하나를 각각 측정을 해보니까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작은 게 30S, 큰 게 50S예요. 근데 둘을 합치면 합쳐졌을 때는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70만큼 정도 떨어져요. 자, 따라서 70S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놔야 돼. 70S 꼭 반드시. 70S는 사실은 30S 더하기 50S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숫자는 안 맞죠. 80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니까. 그래서 잘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 70S. 이해가죠? 이렇게 용액에는 두 가지가 주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원핵세포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면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진핵세포 얘기하겠지. 이제 원핵세포 얘기했으니까 진핵세포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원핵세포, 진핵세포의 차이점들을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 염색체의 고리형 DNA, 리보솜 70S. 요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원핵세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핵세포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그림 앞으로 가서 여기 그림 보니까 여기에 편모라는 게 보일 거예요. 편모. 길게 나 있는 어떤 털과 같은 거죠. 그죠? 자, 이 편모를 구성하는 성분이 진핵세포는 또 달라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이제 바깥쪽에는 편모라는 게 달려 있는데 편모가 플라겔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진엑세프라는 것과 차이점이죠. 단백질 이건 이름입니다. 플라겔린. 이거 뭐 영어 표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하시니까 한번 적어보고 있어요. 그냥 한글로 그냥 적은 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르면 일단 간첩이 되는 거니까, 생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갈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캠브리교에서 뭐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알아놓으십시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막 더 적혀 있는 것도 있긴 있죠. 그죠? 여기 뭐 선모라는 것도 있고 피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옆에 보시면은 바실러스균의 한 종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바실러스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모양처럼 생긴 애들을 우리가 바실러스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진핵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생생물이라는 것도 있고 균계도 있고 식물계도 있고 동물계도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식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균이라는 건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곰팡이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류도 있겠지만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생생물은 균계, 식물계, 동물계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진핵생물이긴 한데 이 세 개의 범죄 사실은 안 들어가니까 뭐지? 봤더니 조상인 거죠, 조상. 그래서 원생생물이 발달을 해서 일부가 균계로 가는 애도 있고 일부가 식물계로 가는 애도 있고 일부가 동물계로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원생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게 녹조죠? 녹조류. 녹조류.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식물이 되는 겁니다. 식물. 녹색.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류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동물계에 해당하는 세포들을 살펴보자.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동물 세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았죠.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뭐 핵이라는 게 이렇게 가운데 보여요.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게 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렇게 쭉 뭔가 겹쳐져 있는 듯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보일 텐데 쭉 뺑 둘러쳐가지고요. 이게 바로 소포체라는 겁니다. 소포체. 소포체는 둘로 나누기도 하는데 하나가 조면소포체, 하나가 활면소포체입니다.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라는 것은 면이 거칠다. 그러니까 표면에 보니까 거친 면, 즉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이 거칠다. 영어 표현하면 러프 이렇게 들어갑니다. 러프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 이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노란 거 이렇게 뭔가 보이시죠, 그죠? 갈색으로 보이는 거 다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이 쫙 붙어 있어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이거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활면소포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 활면소포체로부터 조면소포체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데를 보게 되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시죠? 그죠? 요게 골지체라고 불리는 애. 이렇게 생긴 거는 골지체. 그냥 골지체의 옆으로 보게 되면 요거 뭐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란 거? 여기도 있고요. 요게 뭡니까? 리소좀이라고 불리는 애. 이건 이름이니까 뭐 외워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요렇게 여러분 하나의 막이 있고요. 안쪽에 또다시 이렇게 뭔가 막이 막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걸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기둥처럼 생긴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걸 우리가 중심립. 그 다음에 이 애가 들어있는 요 자리를 우리가 요 덩어리를 중심체라고 부릅니다. 중심체. 이름이 왜 중심체? 이름이 왜 중심체일까?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체죠.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겠지, 가운데쯤에. 그죠? 근데 지금 뭐 그리는 그림상 그냥 옆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중심체는 사실은 여기쯤에 위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기관들을 제가 몇 개를 쭉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모양새가 어떻게 됐구나라는 거를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자, 포옥솜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독특한 모양새는 없기 때문에 사실 출제에서는 거의 빠져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그렸다가는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겠지.
우리 시험은 더더구나 흑백 시험인데, 그래서 얘를 커리컬처 그리듯이 단순하게 모식도로 그리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부터 알 필요는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동물 세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형태, 특징을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핵이 되게 큰데 핵을 그냥 제가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얘는 막이 두 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겹으로 그리는 거예요. 막이 두 겹이라는 것은 인질 이중층이라는 게 두 겹 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죠? 막이 두 겹. 세포막도 마찬가지 막이고요. 이것도 막이고요. 이것도 막이고요. 응?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핵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핵의 바깥쪽에 있는 막 있죠. 바깥쪽에 있는 막이 외막이라고 할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건 내막, 바깥쪽에 있는 외막. 그 외막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소포체가 있죠, 사실은요. 자, 이건 이렇게만 그릴게요. 그림에서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애들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조면소포체라고 부르는데, 조면소포체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얘의 표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뭐예요? 리보솜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할게요. 자, 리보솜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원핵세포라는 것은 리보솜 몇 S라고 적었더라? 70. 얘는 80. 뭐하고 합쳐서 70 있었지? 30과 50. 얘는 40과 60. 작은 게 40, 큰 게 60. 근데 밑에 건 잘 안 물어봐요. 여러분, 80S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가 활면 소포체도 있다고 그랬지? 시험 문제는 이걸 이렇게 기둥처럼 그려요. 기둥처럼. 이거를 활면 소포체. 자, 그 다음에 조면소포체에서 약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보통은 3개를 그리는데 뭐 5개 그릴 수도 있어요. 시험에 따라 달라요. 대개는 뭐 3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골지체. 이거 한문 같지만 이거 다 뭐예요? 영어예요, 영어. 골지 어퍼러투스 이렇게 해서 골지체. 리보 이거 한문 같습니까? 리보 쏨 이렇게 다 이거 영어 표현을 그냥 한글로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골지체에도 약간 떨어져 가지고요. 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리소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막이 몇 개인가 보세요. 막이 몇 개? 2개죠. 내막과 외막이 있어요. 누구처럼? 핵처럼. 자, 이런 애를 뭐라고 한다? 미토콘드리아. 자, 중앙쯤에 있다고 그랬죠? 중앙쯤에. 뭐라고요? 중심체. 자, 중심체 안에 기둥처럼 아까 생긴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한다? 중심립. 영어로 표현하면 중심체는 센트로좀이고요. 중심립은 센트리올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뭐 어떤 형태가 이제 없으니까 대략 그냥 그렸는데 이걸 이제 포옥시험이라고 부른다.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 제가 글자도 막 다 적었습니다만 사실 그 글자 적을 리는 없고 그림만 다 그려놓은 다음에 A, B, C, D 각각이 뭔지를 물어보면서 역할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뭐한다, 얘는 뭐한다, 특징이 뭐다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맞춰내는 거지. 그죠? 이해가죠? 자, 이번에는 식물세포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 자, 보면 핵. 자, 위로 너무 치우쳐져 그렸는데 사실은 핵이 좀 가운데쯤에 있어야 돼요. 좀 더 가운데쯤에. 그 다음에 그 핵을 둘러싸고 역시 똑같아요. 소포체가 있죠?
자, 소포체라는 것은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를 역시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요? 골지체가 있고, 골지체에서부터 떨어진 곳에 리소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리소좀이 없죠, 그죠? 식물은 리소좀이라는 것 대신에 액포를 가지고 있어요. 기능은 리소좀과 같은데 액포라는 걸 가지고 있어. 왜냐면 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식물은 물을 많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 액포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포옥솜이라는 게 있죠. 또 어떤 게 보이는데요? 엽록체. 엽록체. 자, 그 다음 중심체의 그림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중심체도 식물에는 있긴 있습니다. 중앙쯤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식물을 제가 한번 모시도 옆에 그려보면, 자, 이쪽. 자, 식물세포도 커리컬처 나올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출제 나올 때는 동물세포가 나올 가능성은 80% 이상.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식물세포는 3년에 한 번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세균은 역시 3년 이상 걸려서 한 번 나온다. 자, 식물세포를 그릴 때, 자, 안쪽에 이렇게 역시 인질 이윤충으로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핵. 안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뭐예요? 소포체인데 얘의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야 돼. 몇 S의 리보솜? 네? 70? 왜 그래요? 80. 이거 식물세포, 진핵생물. 적을까요? (80S) 진핵생물은 80S, 원핵세포는 70S. 자, 여기 붙어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활면소포체 똑같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골지체. 이렇게 골지체. 자, 근데 골지체까지 있는데 리소좀은 없다고 그랬어요. 리소좀과 거의 유사한 기능하는 게 뭐라고요? 액포. 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액포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액포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핵도 가운데 밀릴 정도로 가운데에 액포가 들어있거든요. 특히 식물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액포가 점점 커져요. 노폐물, 독성물질, 색소 이런 것들을 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있을까? 있었죠?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포옥솜 있을까? 있어요. 이건 적을게요. 이렇게 생긴 것은 포옥솜이라고 합시다. 얘는 특징이 없으니까, 포옥솜은 구조적인 특징이 없으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그리고 중심체가 있다고 그랬죠? 저기 이렇게 해서 중심체. 중심립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중심립을 안 그리고 있어요. 중심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지? 녹색이 없네. 엽록체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만 그릴게요. 자, 막 몇 개 있어요? 두 개 역시 똑같이 두 개. 그러면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이중막이라고 하는 막을 두 개 갖고 있는 애가 누구?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엽록체는 그 안에 막구조물이 또 있기도 해요. 틸라코이드라고 부르는 막구조물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엽록체. 자, 세포 소기관을 기관별로 하나씩 정도만 그렸는데 핵이나 뭐 이런 거 빼고는 뭐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그거를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씩만 그려봤습니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네. 자, 세포막이라는 게 끝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원핵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바깥쪽에 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죠, 그죠? 있습니다. 얘는 있을까 없을까? 자, 식물세포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가 있다고 배웠더라? 자, 바깥쪽에 막은 그냥 벽은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바깥쪽에 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수화물,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자기 안쪽, 세포 안쪽으로 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식물 세포가 그렇게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촥촥 빨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좋아요. 탱탱해지죠. 줄기가 탁 쓰잖아요. 그죠? 잎이 쫙 펴지죠. 그죠? 그런 거는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자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동물 세포는, 자, 여기. 동물 세포는 바깥쪽에 벽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터져, 안 터져? 터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물 안 먹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용액에 잠겨있는 것과 비슷해요. 내 몸에 있는 세포는 용액에 잠겨 비슷해. 이상한데? 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혈액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이라고 하는 것엔 적혈구가 들어있죠. 적혈구 왜 안 터지냐? 혈액이라고 하는 액 자체가 이 안에 있는 용액의 삼투압, 용질의 농도가 같게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용액 말고 다른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직액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까졌어. 그럼 여기 진물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조직액, 체액이거든. 그 체액에서도 용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성분은 다를지라도 용질들이 있단 말이야. 그 용질의 농도와 세포 안에 있는 용질 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안 터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이 부족한 것 같아, 물 먹어요. 내 몸에 물이 많은 것 같아, 물 버리러 가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같아지거든요. 그 방식을 통해서 동물 세포는 안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왜 다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세포를 약간 보호는 해야 될 테니까 바깥쪽에다가 분비를 뭔가는 해놔요.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들을 만들려고 뭔가를 분비해놔요. 대표적인 게 뭐 콜라겐이나 이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화장품 살 때 콜라겐 들어있으면 막 비싸고 그런 이유들이 이제 뭐 그런 거를 약간 응용해서 이게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동물 세포, 식물 세포의 대략적인 구조를 봤어요. 아, 이렇게 생긴 거. 왜 뭐가 다른지. 예,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약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원핵세포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끝났고요.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까 하는 거예요. 진핵세포에 있어서 먼저 핵이라는 거를 한번 그림 보자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구나, 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핵의 그림이 보여요. 이중막이에요. 잘,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이게 지금 막이 두 겹 있는 거예요. 한 겹, 두 겹.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핵은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있는 게 다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핵공이라고 불러. 자, 핵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렇다고 이걸 통과할 수는 없어요. 요 통과하는 요 지점에 사실은 뭐 얽히고 섞인 구조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통과시킬 것들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핵공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핵 안쪽을 보니까 여기 뭐 인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인.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레올러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 인은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제 염색을 한 거냐면 단백질이라는 걸 염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단백질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 이곳에서는 리보솜이라는 걸 조립을 해. 자, 여기 볼게요. 요거. 아시겠죠? 자,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rRNA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rRNA라는 것은 리보솜에서의 제일 앞글자가 R, 그래서 rRNA, RNA인데 리보솜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 rRNA와 많은 단백질들이 어울러서 붙어있는 형태가 이 리보솜이에요. 그 리보솜을 이 안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리보솜 덩어리가 가득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염색을 하는데 여기가 염색이 제일 진하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 만들잖아요? 그럼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요. 빠져나오게 되면 요거 따로예요. 몇 S, 40S, 60S 따로. 그러다가 이 리보솜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를 만드는 번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요 둘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을 때는 이게 붙은 형태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조립을 해서 내놓는 거지.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쪽에 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인은
리보솜이 조립되는 장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염색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지 맙시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조면소포체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핵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 조면소포체.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리보솜. 이렇게 생긴 리보솜. 몇 S? 80S. 진핵세포라면. 작은 게 40, 큰 게 60. 둘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핵 안에. 이름? 인. 거기서 조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핵공탕에서 나와요. 얘가 쓰일 때는 이렇게 붙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리보솜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약에 소포체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부착 리보솜이라고 불러요. 소포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소포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붙은 상태로요. 그런 애들은 자유롭다. 자유 리보솜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프리. 그죠? 결합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다 프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기억나요? 리보스. 이거 몇 번 탄소? 1번 탄소. 이거 몇 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 3번 탄소에 뭐 붙어 있더라? OH. 자, OH 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현재는 안 붙어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프리. 3'에 OH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결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다 이거 프리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그죠? 리보솜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가, 소포체의 그 막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뭐예요? 부착 리보솜. 근데 얘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자유 리보솜. 아시겠죠?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분을 하고 명칭들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소포체 보여주고 있네요. 다 했던 얘기니까 따로 넘어갈까? 용어만 볼까요? 시스테나. 접혀있는 구조를 우리가 시스테나라고 부릅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다음 골지체. 자, 뭐 성숙과정.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리소좀. 놀랍게도 제가 그린 순서로 나오지 않아요? 재미없어 말고요. 자, 리소좀이라는 게 있는데, 리소좀이라는 애는 세포 내 소화라는 걸 하는 애입니다. 세포 내 소화. 그럼 세포 내 소화, 세포 외 소화. 어떤 것이 뭐가 다르죠?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요. 먹었습니다. 네? 위로 이제 들어갔어요. 위 안에서 소화가 됩니까? 됩니다. 네, 단백질 같은 거 분해하니까요. 또 아래 더 내려갔을 때 소장에서 역시 소화가 됩니다. 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 세포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하고 있죠. 이건 세포 외 소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에게 흡수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흡수해서 내 혈액을 떠돌아다닙니다. 혈액을. 그죠? 그러다가 뭐 어떤 세포로 가서는 얘가 합성되기도 하고 할 거예요. 덩어리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사용하다 보면. 그럼 걔가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세포를 만났는데 이 세포가 얘를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리소좀이라는 애가 다가와가지고, 자, 이게 융합되는 거예요. 얘도 세포, 얘는 이거 보세요. 세포의 막이었고요. 얘는 리소좀이라는 것의 막이죠. 그죠? 두 개의 막은 둘 다 인질 이중층이니까 지질 성분이니까 서로 만나는데 절차가 없을 거예요. 서로 만나요. 그럼 리소좀이라는 요 보라색 요 녀석 안에는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가수분해 요소는 뭘 쪼갤 수 있어요? 거대 분자를,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걸 쪼갤 수 있는 가수분해 요소가 요게 다 들어있거든요. 건너가죠? 얘들을 분해하는 거야. 작은 단위체로 쪼개지죠. 핵산이라면 뉴클레오티드, 단백질이라면 아미노산, 탄수화물이라면 단당류, 지방이라면 지방산, 글리세롤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니까 사라지듯이 없어지고 흡수가 될 수가 있죠. 흡수가. 이걸 우리가 세포 내 소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소좀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다? 세포 내 소화의 기능이 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펑 터졌어. 그럼 세포 내 소화를 하는 애가 뻥 터지면 이 소화효소가 빠져나와가지고 내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물질들, 단백질 뭐 이런 것들 다 분해할 수도 있겠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대책을 해놔야 돼. 어떻게 했냐면 이 소화효소들은 전부 다 산성 상태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면 이 리소좀 안쪽으로 H 플러스를 막 집어넣는 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만 산성이에요. 그래서 산성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소화효소가 융합이 되면서 요 둘이 만났을 때에는 얘도 전부 다 산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분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이 소화효소 빠져나왔을 때 이건 세포의 안쪽의 공간 용액들이 전부 다 pH가 높거든요. pH 7.2. 그러니까 이거 하나 터졌다고 해서 이 주변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될 일은 만무하잖아요. 오히려 중화가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화효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소좀의 기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가스분해소를 가지고 있고 걔들이 산성 상태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은 자, 세포 내에서 쓸모가 없게 된 애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퍼옥솜이나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 필요 없게 되면 어떤 특정한 기작에 의해서 이렇게 소낭이 감쌉니다. 그럼 역시 비슷하게 리소좀 융합을 하고 가스분해에서 건너오면 분해를 해가지고 재생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기작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액포. 자, 식물에서는 리소좀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액포가 있습니다. 리소좀과 기능이 유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가스분해소 들어있고요. 산성 상태일까? 그렇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식물은 노폐물에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저장을 되게 많이 해요. 독성 물질도 막 저장하고 색소도 저장을 막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 어떻게 돼요? 용질의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계속 물을 자기 안쪽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화된 식물 세포이면 클수록 저 액포가 되게 커져요. 옆에 있는 그림은 되게 노화가 많이 된 세포인가 봐요. 액포가 되게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포라고 하는 것이 리소좀처럼 그 조그만 형태로 사실 나눠져 있어요. 어린 세포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합쳐지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가 이렇게 중앙에 크게 들어가는 게 특징인 거죠. 이게 액포. 가운데에 있으니까 중심 액포라고 표현했을 뿐. 자, 이번에는 리소좀이라는 걸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리소좀을 보게 되면 리소좀은 이 골지체라는 것 있죠? 골지체에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올해 노벨상 받은 게 이거였죠? 물론 밝혀지긴 옛날에 밝혀졌고요. 소낭의 이동 방식인데.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었어요? 조면소포체가 있고 뭐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몇 S? 80S. 저는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답변하세요. 계속. 자기 스스로라도. 그러면서 외우는 거니까. 자, 요게 뭐 하는 거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만들면은 얘가 요 붙어 있는 애가 합성해가지고 요 안쪽 있죠. 요 공간, 안쪽 공간. 요런 안쪽 공간으로 이걸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다 연결돼 있어요. 안쪽 공간이요. 그래서 얘네로부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쏙 빠져나오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싹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게 되면 골리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쭉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와요 또. 여기 지금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빠져나오는 모습. 빠져나오면 여기 그대로 나와서 세포막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조면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를 통해서 리소좀으로 갈 수도 있고 세포막으로 가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세포가 분비하기 때문에 분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비 단백질의 경로 아시겠어요? 분비 단백질이라는 것은 부착 리보솜에서 합성되기 시작해서 소포체로 들어가고 골지체를 따라서 세포 밖으로 나오는 거죠. 리소좀 단백질의 운명 아시겠어요? 아까 들어있었던 가스분해 요소들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서 조면소포체로 들어간 다음 골지체로 빠져서 리소좀으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동 방식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더더욱 약간 더 자세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 우린 큰 틀을 일단 다
꼭 외워놔야 되니까. 기억, 암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의 그 소기관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린 이런 소기관들,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기관들, 얘들을 우리가 내막계라고 부릅니다. 진핵세포를 딱 보니까 안에 막이 막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막들을 우리가 내막이라고 하자. 안에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 거는 다 내막계 얘기들을 본 겁니다. 퀴즈. 내막계에서 누가 막을 만들면 한 방에 해결될까요? 다 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누가 막을 만들면? 인질윤수의 막을 누가 만들면 해결될까? 보내는 애 아닐까요? 조면소포체 또는 활면소포체입니다. 조면소포체가 막을 자기가 인질윤수의 막을 지가 합성할 수가 있으면 핵은 연결돼 있죠. 공급되고요, 당연히. 자기의 막의 일부를 가져와서 넘기죠. 굴리체 만들어지고요. 리소좀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세포막도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내막계입니다. 그럼 내막계 이름 한번 해볼까요? 핵막. 소포체의 막들.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리소좀. 세포막까지. 세포막은 내막은 아닌데 이제 이게 약간 변형이 된 거죠. 생물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한번 이름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다. 의미는 바뀔 수 있다. 내막이라는 것은 원래 세포 안에 있는 막이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소포체가 만드는 막을 공급받는 애들을 내막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세포막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인질 이중층의 막을 누가 만든다고요? 소포체. 자, 근데 다음에 보는 애들은 이제 지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뺀 거예요. 자,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생물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진핵생물은, 자,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핵을 만들고 소포체까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골지체나 리소좀 이런 것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진핵생물은 하나의 세포를 발달한 게 아니라, 여러 원핵세포들이 발달해가면서 합쳐지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핵세포 하나가 발달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원핵세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미토콘드리아가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이거 그림 잘못 그렸어요. 자,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막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두 개의 막을 그렸는데 사실은 안쪽에 있는 하나의 막만 해야 돼. 그래서 그 막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럼 이게 들어올 때 요 바깥쪽에 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들어올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내막이라는 것은 안쪽이 막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고 바깥쪽에 있는 막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외막은 원래 진핵세포의 것이고 요 안쪽에 있는 요 막이 내막이 바로 원핵세포의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미토콘드리아의 그 내막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진정세균의 막과 유사해요. 성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진핵생물이라는 게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외부에서 들어온 원핵세포예요. 세포 내 공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도 지가 만듭니다. 오케이? 자, 좀 시간이 더 지났어요. 자, 그랬더니, 엽록체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도 잘못 그렸죠? 바깥쪽에 있는 막, 안쪽에 있는 막 다 그리면 안 돼요. 그죠? 안쪽에 있는 막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쪽에 막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외막과 내막이 생기고 그 안쪽에 틸라코이던 구조가 생긴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엽록체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 여기에서 또 옆에다가 세포 내 공생, 세포 내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원핵세포가 합쳐지면서 진핵세포가 되었다라는 게 세포 내 공생의 큰 주제인데, 그때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진핵세포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갈 때 처음 단계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처음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엽록체가 들어왔죠. 엽록체라는 것은 진핵세포들 중에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은 안 갖고 있잖아요. 동물은 안 갖고 있고 식물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뒤에 들어온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진핵세포가 된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원래는 원핵세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겠죠. 그럼 이런 애들이 정말 같이 들어와 살게 되는 건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닌가? 증거랄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죠? 미토콘드리아는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내막이 원핵세포의 막과 유사하다. 이거는 뭐 성분이 그래요. 뒤에 가면 뭐 전자전자기 이런 것도 막 배우실 텐데 그런 것들 봐도 그렇고 성분 자체가 원핵세포와 유사하다. 두 번째, 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둘 다 DNA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요. 자, 그 DNA가 어떻게 생겼을까? 고리형의 DNA. 아까 봤던 원핵세포의 특징이죠. 자, 그럼 이 DNA를 이용해가지고 RNA를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거든요. 그때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안에 리보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소포체 아까 근처에 많이 있었잖아요. 리보솜이라는 게 몇 S? 80S. 근데 얘네 안에 또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건 또 만들기도 하더란 말이야. 일부. 몇 S일 것 같아? 70S. 70S와 유사한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핵세포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네 번째, 스스로 복제한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숫자를 늘려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요. 막도 합성을 하죠.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를 증거로 두는 거예요. 우리 아마 캠벨 교재도 이거 딱 네 가지 적혀 있을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얘네 말고도 다른 소기관도 사실은 공생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아직 확실치는 않으니까 뭐 시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도 있긴 있어요. 포옥시좀 또는 편모체 이런 것들도 공생에 동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를 확대해서 한번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있네. 자, 이거 외막이죠? 안쪽엔 내막. 외막이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의 막이었고,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핵세포의 막이에요.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 안에? 이 안에 DNA. 이거 진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눈 크게 뜨면 이거 고리형을 그려놨어요. 보이십니까, 이제? 고리형 그려놨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찍혀 있는 것들이 뭘까요? 리보솜 70S.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죠? 자, 내막의 구조가 이렇게 심하게 접혀 있는 것들을 우리는 크리스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크리스타 구조. 접혀 있는 형태를 크리스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엽록체. 자, 엽록체의 외막은, 자, 여기 보시면 투명하게 그려놨죠? 투명하게 그려지는 막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게 외막, 안쪽에 내막이에요. 그 안쪽에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막성 구조물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내막이 아니에요. 이건 내막이 아니라 틸라코이드라고 부르는 애예요. 어떻게 이제 들어온 거냐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남세균 이렇게 부르는 애입니다.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애가 있는데 요 녀석이 광합성하는 세균이에요. 이 광합성하는 세균이 요 구조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막이 아니라 요 안쪽에 있는 막 요것도 갖고 있겠지?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외막을 치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죠? 시아나박테리아가 요 안쪽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죠? 물론 이제 지금은 저건 이제 세균은 아니에요. 우리 진해세포안에 들어오게 되면 잘 어울리게 된 거고, 이제 형태가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얘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쪽에서 녹색을 띠는 요 틸라코이드 있죠? 이 부분에서 바로 광합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일이 이 틸라코이드와 그 안쪽에 있는 공간, 또 바깥쪽에 있는 스트로마라는 공간에서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얍삽하게 여기 DNA 그려놨을 거예요. 그죠? 그죠? DNA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틸라코이드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그죠? 틸라코이드 바깥쪽에 있습니다. 리보솜이라는 것도 막 tumtum적인 거 보시는데 이것도 역시 틸라코이드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용어 보니까 뭐 스트로마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스트로마는 틸라코이드 바깥쪽에 있는 용액들을 염료체 안쪽에 있습니다만 틸라코이드 바깥쪽에 있는 용액들을 스트로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라나라고 하는 것은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것, 요 하나가, 요 도건의 하나가 틸라코이드인데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이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라나라고 부릅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거의 틸라코이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출제하고. 자, 이것도 뭐 구조와 용어를 아는 거니까. 자, 포옥시점. 자, 포옥시점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뭐 거의 둥근 모양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옥시점은 시험 문제 구조를 그리 나오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얘는 포옥시점이다 하고 걔에 대한 그냥 특징들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포옥시점이 하는 기능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 독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독성 제거하는 기능. 아마 교재 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독성을 제거합니다. 근데 독성을 제거하는 가운데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독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분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기관을 딱 얻었는데 동글동글한 뭔가 얻었는데 이게 그냥 동글동글한 그냥 구조물인지 포옥시점인지를 학자들이 구분할 때 뭐를 이용하냐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가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막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름은 포옥시다제. 또 하나는 카탈라아제. 그래서 두 개의 효소가 포옥시다제, 아니 포옥사이드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거죠. 오케이? 교재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듣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포 골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 갑시다. 우리가 그 교재는 여러분께 쭉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당장은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말한 걸 확인하시고 이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자꾸 이름 적어드리고 찍고 이러는 것들은 외우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외워놔야 나중에 여러분 TV 과정 들어가서 심화 과정 들어가고 문제풀이 할 때 분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실 때 약간 좀 집중해가지고 외울 것들은 외우세요. 그래야 뒤에 가야 우리가 안 어려워져요. 응?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